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민감한 이슈부터 시장이 거의 주목하지 못한 조용한 변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려 합니다. 배터리 안정성 논란, 경쟁사 압박, 서비스 불신, 이런 문제가 겹치고 있는 순간이지만 반대로 에너지 사업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다시 주도하려는지 오늘 한 편으로 모든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흔든 소식은 파월2 리콜이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인데 일부 셀이 정상 상태에서 기능을 멈추고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총 22건의 과열 사례가 접수했다고 밝혔고 이 중 5건은 실제 화재로 이어졌죠. 그동안 에너지 사업은 테슬라 매출의 중요한 축이었고 전기차 부품이 부진할 때마다 실적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장치에 화재 위험이 언급된 순간 시장 반응은 즉각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단순한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전력 저장 장치의 안전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점 때문이죠. 두 번째 충격은 리콜 규모가 미국 전체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해당 장치를 원격으로 방정한 뒤 물리적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결함을 파악했던 정황까지 나오면서 테슬라가 조용히 관리해온 위험 요소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었습니다.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유럽까지 설치된 물량을 고려하면 이번 리콜은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되었죠. 이 시점부터 시장은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GM, 엔페이즈, 프랭클린 등 새로운 강자들입니다. 전기차, 인버터, 가정용 ESS를 통합한 GM의 새로운 에너지 홈 시스템은 기능과 확장성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엔페이지의 IQ 배터리처럼 테슬라 생태계에 속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포머형 ESS도 등장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해온 이유는 에너지 저장 생태계 자체를 구축했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그 생태계를 대체하려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경쟁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테슬라의 시장 장악력도 서서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파월3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출시된 파월3는 기존 대비 약 2배의 전력을 제공하고 태양광 인버터와 통합된 구조라 설치가 더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전력 요금 변동이 큰 지역에서는 파월3만으로도 전기 요금의 6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전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남아프리카에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은 이유입니다. 테슬라 ESS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위를 만들기 위해 고성능 모델, 글로벌 확장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로 돌파구로 만들려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가 4년 만에 태양광 구독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중단되었던 그 모델이 다시 등장한 거죠. 이 서비스는 한 달 구독료만 내면 태양광 설치, 유지 관리, 배터리 연동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즉 전기차, 가정용 ESS, 태양광 발전, 충전 생태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콜로 흔들린 신뢰를 새로운 생태계를 다시 구축해서 대체하려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지금 테슬라는 리콜부터 경쟁 압박까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테슬라 사업의 재편, 파월3 확장, 태양광 구독 서비스 부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신호들도 발견되고 있죠.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이런 변곡점에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전기차, 에너지 시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 그 옆에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월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칩, 엣지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